자, 즐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요. 자, 한 번 만난 이성은 어떻게든 내 여자로 만들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처음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물건을 사게 하든,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게 다 8살 때 미국 FBI 행동 분석 프로파일링, 인재 양성 아시아인 전용으로 발탁돼가지고, 10년간 인간 행동에만 몰두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자, 인간관계가 서투신 분들은 제가 부러울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 서두를 거짓말로 시작하는 건 이 B급 유튜버의 전통적인 관례 아닙니까? 앞에 열거했던 능력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진 않겠죠. 뉴욕 타임즈에 나왔겠지. 어쨌든 오늘은 이 FBI에서 15년간 이 스파이와 사람을 연구하고 이 행동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이 화려한 이력을 지닌 작가 형님이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네요. 아니, 일반 사람도 아니고 이 FBI 행동 분석관이 호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건 피카츄한테 전기전자공학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작할게요. 자, 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우정 근접성, 기간, 빈도, 강도. 이 근접성은 상대와의 거리이자 이 시간에 걸쳐서 상대에게 이 노출된 정도를 의미하고요. 첫 만남에서부터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 시간 지난 감자떡 마냥 딱 붙어있게 되죠? 자, 반면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대가 다가오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근접성이고요. 자, 기간은 이 상대와 보낸 시간, 그리고 빈도는 상대와 만난 횟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는 이 상대의 심리와 이 신체적 욕구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네요. 가까이서 자주 보고 이 시간을 많이 보내도 이 겉도는 이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친해질 수 없겠죠? 이 4가지 요소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사이가 나빠진 부부 관계를 개선할 때 각각의 요소를 생각해보면 된다고 하네요. 이 근접성은 이 둘이 같은 공간에 자주 있는지, 이 빈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자주 시간을 보내는지, 기간을 보면 얼마나 오래 함께 같이 하는지, 그리고 강도를 확인한다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이 소통을 하는지, 이 4가지 요소들이 충족되고 결합되면 그 상대와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눈 감고 보증을 서줄 정도로 사이좋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뇌 전두엽에 다음 말들을 문신으로 새겨 넣으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줘라.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남에게 친절하고 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으면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그 사람만의 고유한 욕구와 그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야, 이 유리액자에 넣어가지고 그 집 신발장 옆 현관문 위에 북어와 함께 걸어두고 싶은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공감의 말을 건네라고 하네요. 이 공감의 말을 건네면 대화의 초점이 님이 아니라 계속 상대에게 향하겠죠? 공감 어린 말은 그 대화의 초점을 상대에게 맞추고 그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적으로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5년간 살아본 결과 잠깐 한 시즌 인싸들 말고 꾸준한 인싸들은 이 스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공감의 말이란 쉽게 얘기하면 이 상대의 상태를 확인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나봐요 라거나 오늘은 좀 즐거워 보이네요 같은 공감의 말을 건네면은 이 상대에게 님이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고 관심이 있음을 알리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관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관심을 보여준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하죠. 우리 작가 형님은 사람들이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당신과 대화할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오은영 박사님이 보면 누가 내 스킬 여기 가져다 쌌냐 라고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공감의 말은 그래서 뭐뭐인가봐요 라는 느낌으로 얘기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 보이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힘들었겠네요. 기분 좋았겠어요? 짜증났겠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의 상태를 확인해주면 그 상대 입에서는 탈곡기에서 옥수수 우수수수 떨어지듯이 자신의 얘기를 막 쏟아내게 되죠. 저도 가끔 옥수수 피자 먹을 때 옥수수가 조금 모자랄 때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 이 공감 어린 말은 할 말이 없는 상대와 이 대화를 채워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대가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해서 그에 맞는 공감 표현을 건네기만 하면 된다고 해요. 쉽죠? 자, 두 번째는 상대에게 부탁하게 해요. 아니,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거라고?
아니 스파게티를 편하게 먹으려면 포크를 사용하지 말고 이 오른손을 이용하세요 같은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탁하기의 마법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목 디스크가 오기 전까지 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계실 겁니다. 작가 형님도 마찬가지로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처럼 보일 거다. 이 부탁하는 사람보다 이 부탁을 들어준 사람을 더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군대에 있을 때 다른 책에서 보고 활용을 했어요. 오늘 작가 형님이 말한 것처럼 이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방법도 맞지만 저는 이제 군대 시절에 나를 싫어했던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제 어떤 그 책에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효과는 5점 만점에 110 만점이에요.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상대가 벙찝니다. 뭐야? 이 새끼 머리에 총 맞았냐? 같은 표정으로 쳐다봐요 일단. 하지만 사람이란 무릇 허전하기 힘든 동물이죠. 이것만 견뎌내면 100이면 100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해소되고 대화도 많이 나누게 돼가지고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좋아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편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35년간 살면서 이제 2번 정도 사용해봤는데 2번 다 효과가 좋았어요. 이 기술의 효과가 탁월한 이유는 이 사람은 남의 부탁을 딱 들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누군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라고 이 작가 형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싫어하던 사람도 좋아하게 만드는데 싫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활용해도 필연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 기술 아닐까요? 그렇다고 이제 다단계 내 밑으로 들어와라 대신 맛집 줄을 2시간 정도 나에 대신 서달라 이런 염치 없는 부탁을 할 경우에 진짜 통에 맞아요. 자, 세 번째는 사람은 실수하면 인간답게 느껴져가지고 더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이 정치인들 이미지로 밥을 먹고 사는 분들이 이런 기술을 의도적으로 많이들 활용한다고 해요. 굳이 예를 들지는 않을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완벽하면 호감을 갖는 경우보다 이 질투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인생의 진리죠. 스타벅스 입장에서 우리는 가격을 계속 올릴 겁니다 같은 인생의 진리예요. 그만 좀 올려. 얼굴이 실수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호감을 갖고 먼저 자주 연락이 오는 것도 같아요. 돈 좀 빌려달라고 이 개새말이더라. 자, 어쨌든 이 작가 형님 역시 강의를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본인 신망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의 실수를 몇 가지 이제 의도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야, 이 대단해요. 이 단어를 잘못 발음한다거나 이 화이트보드에 철자를 틀리게 적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학생들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 친근감을 느끼고, 두 번째로 이 본인들이 강사 앞에서 멍청하게 보일까봐 겁내지 않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이제 소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셋째, 유사성의 법칙에 따라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강사를 좋아한다고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이 클래스 있는 작가 형님입니다.